그래도 입시 끝나고 나면 열과 좀 없겠다. 입시 끝나는 그날부터 합격자 반 수업이랑 일반 반 수업이 이제 같이 동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쭉 나가고 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질문 받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연력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수업만 듣고 그거 반복 안 하면요, 휘발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잔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 집에 가서 주 단위로, 지금 자소서 완성한 친구들도 있고 써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 단위로 시간 계산 제대로 하셔서요,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295페이지부터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열파트에서의 가장 핵심은 기체들의 변화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요, 기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기체는 쉽게 부피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애들은 부피가 변하더라도 눈에 띌 정도의 변화는 없지만 기체의 부피 변화는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 몇 가지가 있니?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에 세 가지까지도 배워요.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한 통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일정할 때 그 입자수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온도에 따라 부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뭐해진다? 커진다. 됐어? 그래서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죠. 됐어? 네, 그럼 이거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되지 않은 거예요? 있죠. 이거 정비례 관계니? 정비례 관계가 되려면 원점에서부터 비례 관계를 가져야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비례 관계를 가지려면 되죠? 0이라고 하는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얼마여야 돼? 0 이어야 되겠죠. 정비례는 그런 거라고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원점에서부터 비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조건이죠. 이때 온도가 무슨 온도여야 되니? 절대 온도여야 되죠. 섭씨 온도면 정비례라는 얘기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건 그냥 비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온도 체계가 뭐니?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됐어? 그래서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라는 얘기 누가 했을까요? 이거 누가 얘기니? 샤를이 했죠. 그래서 얘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샤를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샤를 법칙의 대표적인 얘, 뭐 있을까요? 향수병은 고용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예는 알고 계셔야죠. 중학교 교과서 얘기 보잖아요. 뭐 있어요? 열기고요. 됐어. 기체의 열팽창의 대표적인 예, 사실은 열받으면 부피든 길이든 커집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다. 됐어? 또는 길이가 커진다.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또는 길이가 커지는 이유.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네,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데 이 부피가 커지는 건 사실은 기체는 눈에 띄게 커지는 거지만 고체도 열팽창하고요. 액체도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열팽창하는데 기체의 열팽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뭐 있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져. 이게 바로 열기구가 있다는 거고요. 또 뭐 있어?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이는 거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찌그러진 탁구공이 퍼져. 그래서 이것도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예요. 또 어떤 애들이 얘기하더라? 너네 샬레가 있어요. 피펫이 있죠? 피펫 끝에 액체가 이렇게 있어. 이 액체를 빼는 방법. 그 손으로 잡으네요. 네,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손에 체온이 얘한테 전달되죠? 됐어? 그러면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입구 막어. 그래놓고 손으로 쥐어. 자, 그러면 체온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지죠. 활발해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활발해지면 그 활발해진 아이가 여기 있는 액체를 자꾸 뭐하니? 눌러. 그래서 얘가 뭐하니? 내려와. 그래서 핀펫에서 액체를 빼는 것도요.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죠. 기체의 열팽창.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학교 아이들 내신 관리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실험 장치도 있었더라. 자, 여기에 액체, 색깔 있는 액체를 집어넣고요. 여기 이렇게 가열해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끓이죠? 그럼 온도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에 뭐가 일어나니? 열팽창. 그러면 이 액체가 뭐하니? 오른쪽으로 밀려나가죠. 됐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열팽창 하고 있다는 걸 여기에 있는 액체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중학교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액체 열팽창을 이용해서 뭐 만드니? 온도계. 네, 액체 온도계 이런 거 만들죠. 됐죠?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건 뭐 있어요? 이음매. 뭐? 이음매. 이음매가 뭐야? 기차 선로 사이. 이게 틈. 맞아요. 이렇게 가면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음새 중간을 이렇게 약간 살짝 벌립니다. 그래서 열팽창 할 수 있게끔 기차의 철로를 중간중간 끌어놓는 것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들 보도블록 보면요. 보도블록에도 사이사이 모래가 들어가 있는 틈이 있죠. 그것도 열팽창 때문에 실제로 틈을 끌어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다 모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에 전선을 설치할 때요. 겨울에 전선을 설치할 때와 여름에 전선을 설치할 때 늘어진 정도를 다르게 해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니? 겨울철에 만약에 내가 전봇대에 전선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팽팽하게 해야 되니 늘어지게 해야 되니? 늘어지게 해야 될까 팽팽하게 해야 될까? 팽팽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열팽창에서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여름에 설치할 때는요. 늘어지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늘어진 거죠. 그래서 더 늘어지게 해야지 나중에 수축할 때, 겨울이 돼서 수축할 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이게 샤넬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대 온도하고 부피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어서 이 비례관계를 나타내 부피와 온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얼마 전에 송원 선생님이 너네 막 설명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 두 번째는 뭡니까? 압력이죠. 자,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뭐해지니? 작아지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뭡니까? 보일 법칙이죠. 자, 이 보일 법칙의 대표적인 예.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커져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이 관계를 이용한 게 바로 풍선. 기포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뭐 해지고 있니? 커지고 있고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거 이게 바로 보일 법칙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이렇게 한다. 됐어?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PV는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뭐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배운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그 안에 있는 입자수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세 번째 기체의 입자수, 멋진 말 뭐라 그러니? 몰수가 많아질수록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가 뭐해져? 가져. 됐어? 이 얘기 누가 했어? 아보가드로의 법칙. 됐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네. 안 나오잖아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질량보조 법칙, 일정성 분배의 법칙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모든 기체들은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다.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름만 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이때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니? 몰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수. 맞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다? PV는 네, 기체 방정식. 됐어? 기체 방정식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항상 여기에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울기 값이 일정해.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요. 온도분의 부피는 그죠? x축분의 y축. 이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일정한 또 다른 상수값을 갖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간이 다르니?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네 이때 요 기울기 값과 요거 곱한 값은 그때그때 다르잖아. 근데 나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상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 상수값을 우리 뭐라 합니까? 기체상수. 그래서 특별한 상수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특별한 상수를 기체상수라고 한다. 나 기체상수 구하고 싶어. 그래서 온도와 부피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으며 압력과 부피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체상수를 구하고 싶어. 이거 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조건이야. 그럴 때 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TP 조건 하에서의 됐니? 기체상수를 구한 거죠. STP라고 하는 건 표준 상태의 온도 압력이라는 거예요. 표준 상태의 온도와 압력. 그럼 표준 상태의 온도와 압력은 얼마를 얘기하니? 0도씨 1기압이죠. 그래서 0도씨 1기압이죠. 자, 0도씨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로 얘기하면 몇 도를 얘기하니? 네, 273 켈빈이죠. 자, 1기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MKS 단위가 아니란 말이죠. 1기압을 우리가 물리에서 쓰는 단위로 바꾸면 1기압은 1013 헥토 파스칼이죠. 헥토라고 하는 건 0 몇 개 대신에 붙는 단위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 킬로미터 할 때 킬로는 몇 개 대신에 붙어요? 3개 대신에 붙는 거죠. 헥토는요 0 2개 대신에 붙는 거예요. 0 2개예요. 그래서 얘는 11300 파스칼 이거예요.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단위가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 다 꺼놓은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단위는 뭐였을까요? 파스칼 대신에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됐어. 그래서 이 값을 압력에다가 대입한 거야. 됐어. 네, 대입하시고요. 부피는요? 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1몰이라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 22.4리터. 22.4리터죠. 22.4리터인데 얘도 MKS 단위 아니네. 이거 물리에서 쓰는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 괜찮아. 초사 때 배웠어 빨리. 초사 때 배웠다. 언젠간 배우지 않았을까? 몰라. 몰라. 뭐라는 거야? 1세제곱미터가 몇 리터일까? 1000리터. 1000리터예요. 봐봐. 맞잖아. 됐어. 그러니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요거 바꾸시면요. 요거 어떻게 바꿔지는 거냐면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꿔줘. 되겠어? 네. 그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0.082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MPS 단위로 바꾸면 8.2 이렇게 나와요. 되죠?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에서의 기체 상수 값이 다른 이유는 소수점 위치가 다른 이유는 MKS 단위로 우리는 환산해서 썼기 때문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조건이 있죠. 22.4리터라는 건 1몰일 때 그래. 2몰이게 되면 부피가 2배 늘어나죠? 그러면 기체 상수도 몇 배 늘어나야 돼? 2배. 그죠? 3몰일 때는 부피가 3배 늘어나니까 기체 상수도 몇 배? 3배. M몰일 때는요. 기체 상수가 몇 배 늘어나? N배 늘어나요. 이렇게 돼. 맞아. 자, 근데 우리는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분수 없는 식으로 바꿔볼까?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분수 없는 식으로 바꿔보면 바로 PV는 뭐가 나오니? NRT라고 하는 기체 방정식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 반드시 절대 온도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런 기체들의 운동을 설명할 때 우린 기체 방정식은 모든 걸 풀 건데 이 기체 방정식은요 이상 기체일 때만 적용된다. 맞아? 그러면 이상 기체는 실제 기체와 달라? 예. 다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기체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기체와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실제 기체 값을 바꾸려면 우리는 보정상수 집어넣는 거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상기체가 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시험지에 나오는 기체들이 이상기체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기체들은 이상기체입니다. 됐어? 자, 그럼 그 이상기체가 뭐냐면요. 실제로 기체들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뭐하다? 멀다.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멀기 때문에 이 기체, 이 안에 있는 6개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이 6개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의 99.9%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0.1% 정도가 바로 실제 입자의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전체 부피 100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차지하는 건 거의 미비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미비한 값은 없다라고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들은 입자가 너무 작아서 그 크기가 없다라고 가정하자. 입자는 크기가 없어 라고 가정하면 크기가 없는 입자가 질량이 존재할까? 질량도 따라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체 방정식, 여러분들 기체들의 특성을 배울 때 항상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체들은요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체의 종류가 불가하네. 왜?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수소라는 기체가 어떤 통 안에 100개가 들어가면 아무리 복잡한 암모니아든 아무리 무거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든 그래서 얘네들도 때려 넣으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야? 100개 들어가. 기체의 종류 상관없거든. 왜? 모든 아이들이 크기와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는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어? 그럼 꼬매나 너네 물리 시간에 배웠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뭐가 작용하니? 만유인력이야. 속을 잡아당기는 힘. 근데 질량이 없대. 그러면 인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하는 중력 자체가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보면 무슨 에너지가 존재할 수 없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 됐어? 그래서 기체들끼리는 위치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중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됐어? 그러면 질량이 없는 입자들끼리 부딪힐 때 마찰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그러니까 충돌할 때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충돌, 탄성 충돌밖에 안 해. 알겠어? 이런 얘기야. 걔네들끼리는 어떠한 인력도 작용하지 않아. 마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탄성 충돌해. 그러니까 1R은 속력으로 가서 부딪히면 튕겨나올 때 얼마? 2로 튕겨나와. 알겠니? 이거야. 2로 부딪혔는데 속력이 1로 줄지 않아.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 모든 걸 다 배우는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 뭐라 그러다? 이상기체라고 한다. 실제 기체하고는 전혀 달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상기체들이 나타나는 행태, 그 행태를 다양하게 우리는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체들이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정리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연력학이라고 하죠. 이걸 연력학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체들이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연력학 법칙으로 설명할 거고 이때 연력학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에서 보는 연력학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0법칙이 있고요. 제1법칙이 있고요. 제2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열과 관련된 법칙이야. 열과 관련된 법칙인데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A랑 B랑 두 물질의 온도를 재보니까 같다? 그 다음에 B와 C의 온도를 재보니까 같다? 그럼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 A와 C의 온도. 네, 실제로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A와 C의 온도 반드시 같을 거야 라고 하는 3단 논리를 성립한다고요. 됐어. 이게 연력학 제0법칙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연력학 제1법칙 여기서부터 내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얘부터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화학 시간에도 하죠.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질에서 원의 물질. 네, 저온의 물질 쪽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설명한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열이 거꾸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세 똑바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일방적으로만 이동하지 거꾸로 열이 이동해 볼 수 없다. 왜? 온도가 엔드로피가 증가하는 거. 이유는요. 모든 물질은 서로 모여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하고요. 무질서해지려고 해요. 무질서해진다는 건 뭐야? 서로 구분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고요. 구분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나는 온도가 높은 80도의 물이고요. 하나는 20도의 물이야. 그럼 두 물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 온도가 다르니까. 근데 이러한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얘네는 온도를 같게 해서 서로 구별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질에 있던 열이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뜨거운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져. 두 개가 뭐 해줍니까?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구별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열이 거꾸로 가면? 더 구별을 지어야 돼요. 거꾸로 가면 만약에 열이 이렇게 간다면 뜨거운 애는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애는 더 차가워지니까 구별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모든 물질은. 그래서 실제로 서로가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같아지려는 성향 때문에 아이들은 변한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같아지는 방향이 바로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높은 방향. 그걸 우리는 무질소도가 큰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나. 네,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거죠. 사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뭐 해준다는 얘기야? 높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든요. 됐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80도의 물의 온도는 낮아지잖아요.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감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감소합니다. A라는 물질의 엔트로피 감소하고요. B라는 물질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근데 전체 엔트로피의 합산은 불의 온도가 같아지면 처음 온도가 다를 때보다 뭐해진 거야? 증가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요 같아지려는 성질을 갖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열도 같아지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그럼 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야지. 열이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뭐라 그러니? 열기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엔진. 알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엔진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열을 가하는 뜨거운 부분, 여기다가 열을 가할 거야. 여기를 뭐라 그러니? 여기를 뜨겁게 가열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온부이래요. 자, 이 고온부에다가 열을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얼마냐? 80도라고 치자. 80켈빈. 이런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열을 안 주니까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갑겠죠? 여기를 뭐라 그러니? 저온부. 됐어? 네. 그래서 뜨거운 쪽에다가 열을 가하면 열은 스스로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됐어?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요. 똑바로 차가운 쪽을 향해서 가려는 성질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 방향성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열을 뽑아다가 바퀴를 돌리는 뭐 시키는 거니? 일시키는 거야. 이게 엔진의 구조야. 자,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는데 그 중에서 바퀴를 돌리는데 40이라는 에너지를 썼어. 그럼 똑바로 얼마 빠져나간다는 거니? 네, 똑바로 60이라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60만큼 빠져나가는 이 부분의 온도는요. 뜨겁게 열을 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네, 빠져나갔을 때 이 부분의 온도를 재니까 뭐 20이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니?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따져요? 내가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써? 이 얘기야. 맞아? 내가 준 것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데 진짜로 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내가 준 열 100 중에서요 40만큼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이 열기관의 열 효율 얼마야? 0.4야. 40%의 효율을 갖는다. 맞아? 자, 근데 이거를 다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Q1번에 W라는 건 Q1에서 Q2를 뺀 값이야. 이걸 다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 됐어?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다 같은 표현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열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실제로 내가 10,000원어치 기름을 샀는데 아빠가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데는 4,000원어치밖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6,000원은 똑바로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엔진이 이렇습니다. 이거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20%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을 사도요, 실제로 달리는 데 3,000원어치밖에 못 써요. 되겠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하면 되겠니? 열 효율을 높여야 바로 엔진의 효율을 높여드리죠. 되겠어? 그러면 효율을 높이는 엔진을 우리가 장착할 수 있게, 그거는 이번에 자소 쓰는 애들 많아요. 열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고요. 되겠어? 그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본인 나름대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자, 그러면 이 효율성을 높여 얼마까지 높일 수 있어? 99. 자,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럼 1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 효율을 1로 100%의 효율을 갖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이거 최전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100% 일하는 데 썼다는 건 열의 흐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100%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다.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말고요, 연력학 제1법칙 가장 어렵다는 요거 해봐요 이런 얘기죠. 오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구름 생성을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요, 여기에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 있다고 치자. 기체가 이렇게 뽀글뽀글 들어가 있네. 이거예요.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 있고요. 내가 이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 안을 열로 가해. 그러면 당연히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랬어? 열량. 그래서 이때 열량이 가해집니다. 얼마만큼의 열량을 줬냐? 100을 줬다고 치자. 그럼 100이라는 열이 들어갔어? 그럼 100이라는 열은 뭐 할까? 일단은 직접적으로 열받은 기체의 온도를 뭐하니? 높이죠.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운동 속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지죠. 자, 운동 속도가 10이었다가 100이 됐대.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한 거야? 증가. 그러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기체는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상 기체는. 무슨 에너지는 있어요? 운동 에너지요. 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합산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상 기체들은 내부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운동 에너지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씁니다. 자, 얼마 썼나 봤더니 60 썼대. 그러면 에너지 100 줬는데 60만큼은 기체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썼다는 얘기는 40의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니? 불가능하죠. 에너지를 못 해야 되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됐어? 그럼 40은 어디 갈게? 40은요. 기체의 온도가 활발해지면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뭐하니? 증가. 다시 말할까요?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진다는 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압력과 충돌 횟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그 답이 있죠. 3번 문제의 답 4번. 맞습니까?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압력이다. 기체들의 압력은 충돌 횟수입니다.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가열할수록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는 거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그럼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네? 압력이 커지면 세게 미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피스톤 뚜껑이 밀려 뭐합니까? 나오죠. 근데 너네 알아?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맞아? 그러면 힘은 압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 면적을 곱한 만큼의 힘이야. 그냥 압력 자체가 힘이야. 알겠어? 1제곱미터 안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1제곱미터가 아니고 10제곱미터야.
그러면 그 압력의 10배 하시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돼요. 그 힘으로 밀어. 그러면 힘을 줘서 밀어서 피스톤 뚜껑이 이만큼 이동했네? 그럼 기체는 뭐 했냐? 힘 줘서 밀었으니까 인정한 거죠. 됐어?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얼마였단 얘기야? 40이었단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의 온도를 높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요. 일부는 일하는데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납득해? 납득해? 자, 근데 보면 그러면요. 기체가 받은 열 에너지, 열량이 열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건 기체가 한 일. 자, 얘네들 에너지하고 일은 스칼라니 벡터니? 에너지하고 일은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방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어요. 싹 다 스칼라 값이에요. 됐어. 물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표현하는 기호? 방향. 그럼 스칼라에서는 이 기호가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 근데 이걸 써. 스칼라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열량의 단위가 플러스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 나왔어. 열량이 플러스 20이래.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얘는 20만큼의 에너지를 뭐했다? 뭐했다? 흡수했다 라는 뜻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열량의 플러스가 나오면 열 흡수했네?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 기체가 열을 흡수한 양이 20이래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20이라는 건 뭐야? 기체가 열을 20만큼 밖으로 방출했대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열량이 0 나오면 뭐야? 열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은데 뭐지 말? 단열 개새끼. 됐어? 네,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니? 단열. 됐어? 그래서 열량이 플러스는 흡수, 자 마이너스는 방출, 그리고 0은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된 상태야. 자, 우리 이 단어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단열 팽창. 열의 출입 없이 기체의 부피가 확 커졌어 이런 뜻이야. 알아봐? 됐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래. 이건 무슨 뜻일까?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5래. 이거 뭐야? 내부 에너지가 5만큼 증가했어요. 내부 에너지가 5만큼 감소했어요. 내부 에너지에 변화 없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럼 나 이제 궁금해. 운동 에너지가 5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온도가 없어. 기체 운동 속도가 뭐해졌어? 근데 기체는 어떨 때 운동 속도가 빨라져? 뜨거울 때. 그러니까 기체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체의 온도가 상승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산기체 방정식 PV는 뭐야? NRT죠. 자, 이런 식으로요. 피스톤 속을 가열을 합니다. 그럼 뜨거워지겠죠. 아무리 뜨거워져도 기체 상수 변하는 게 아니야. 요 일정.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도 변하는 게 아니야. 일정. 그럼 결국은 PV 곱한 값은 항상 절대 온도와 뭐한다? 비례한다 이런 뜻이죠. 납득해? 그러면 온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는 직접 온도를 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요. 뭐 하면 돼?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됐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커지면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작아지면 온도가 하강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온도를 직접 측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것과 비례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훨씬 더 많이 온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일한 양이요. 플러스 41에 마이너스 41에 이거 0이래. 이거 무슨 말로 해석해야 될까? 플러스 1은 뭐고 마이너스 1은 뭐야? 플러스는요. 기체가 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플러스로 표현해요. 그럼 기체가 일을 했다는 얘기는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왔네 이 뜻이죠. 그럼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왔다는 얘기는 기체의 부피가 뭐였다는 거야? 증가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플러스면 아하 이 셈이 부피 증가했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알겠어?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바로 부피 증가를 얘기한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야? 네, 부피 감소. 피스톤이 올려 물려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부피 감소.
0은요 부피 변화 없어 이런 뜻이야.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요 스칼라 값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행위를 정의하는 기호들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되겠니? 자 그럼 꼬맹아 산을 타고 올라가자. 됐잖아 클라스입니다. 되죠? 여러분들은 친구가 엄청 잘하니까 이해하고 있죠? 자 산을 타고 올라가면 뭐가 생기니? 위치에는 자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 그때 뭐가 생깁니까? 구름 생기죠? 네. 맞아요. 네. 공기 상승, 그럼 구름 생산. 됐죠?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자. 그래서 너네 구름 생성 과정은 순서 때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공기가 오다가 산기슭을 만나면 뚫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죠. 그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공기가 뭐해? 상승해. 자 이렇게 공기를 상승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뭐 생겨? 구름 생겨. 그러면 공기를 상승시키는 원인 몇 가지? 네 가지. 산만 났을 때. 두 번째. 네, 불균등 가열했을 때. 또. 저기압 중심으로. 네, 저기압 중심에서. 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이 네 가지 경우가 바로 공기를 상승시키는 원인을 배운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공기가 상승했어. 그 원인들 때문에. 그럼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경우.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바로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 이 수증기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요.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 뭡니까? 기압. 이 있을 거고요. 그럼 기압이 있으면 이 새끼가 코딱지밖에 작아져야 되잖아. 왜 안 작아져? 그건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그만큼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밖에서 누르는 힘, 안에서 미는 힘, 이 두 가지가 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였던 거야. 자, 그래서 밖에서 누르는 힘은 기압이고요. 안에서 미는 힘을 뭐라 그러게? 병신. 내부압 새끼다. 내부압. 병신들아. 되겠어?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을 내부압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에도 내부압이 있는데요. 이게 밖에 기압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몸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기압과 내부압이 10 똑같아. 그러니까 수증기의 크기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겠지. 됐어? 근데 이 새끼가 산을 타고 올라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압이 떨어져요. 네, 기압이 뚝뚝뚝뚝 작아집니다. 그래서 10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7로 작아져.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기압이 작아질 때 내부압 작아지니? 얘는 그대로죠.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은 10인데요.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힘은 7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기체 뭐합니까? 기체의 부피가 커지죠. 왜? 피스톤이 밀고 나오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 알겠어? 네. 그럼 보세요.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압력이라는 기압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해.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 기압 때문에 꼬맹아 압력 때문에 부피가 뭐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우리 더 죄송해요. 그래서 네, 부피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고요. 근데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피스톤으로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뭐 한 거야? 피스톤을 밀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 뭐 한 거야? 1한 거야. 그럼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이 Q 값은? 내가 밖에서 열받았어? 아니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냐?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 첫 번째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두 번째는 압력 때문에.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열 때문에 밀려 나오거나 압력 때문에 밀려 나가는데 이때 얘 부피가 커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압력. 열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출입한 열애양은 0이네. 자, 출입한 열애양이 0인 걸 멋진 말로 뭐라 했어? 단열. 단열된 상태로 부피가 커지네? 멋진 말로 뭐라니? 단열 팽창이 일어난 거야. 알겠어? 그 얘기 한 거야. 그러면 출입한 열애양은 없는데요. 기체가 밀고 나오면서 일해서 그 일에서 부피가 팽창했는데 그 일한 양이 얼마냐면 20이라고 치자. 근데 너네 알아? 좌항과 우항의 합은 항상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좌항과 우항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근데 좌항은 0이야. 그럼 우항도 얼마야 돼? 0. 근데 한 일이 플러스 20이야. 그럼 이거 0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25. 이 새끼 온도 낮아지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기체가 열을 받은 거 없이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가 뭐 해야 되니? 하강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온도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기체가 차가워지네? 차가워지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포화 수준이다. 여기가 온도. 현재 산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불포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온도가 30도인데 수증기를 꽉 채우면 100까지 채울 수 있는데 수증기가 덜 찬 상태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산을 타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됐죠? 뚝뚝뚝뚝 낮아집니다. 왜? 단열 팽창하니까. 그래서 단열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뚝뚝뚝뚝 낮아지다가 뭐랑 만나요? 포화 수증기랑 그래프랑 만나는 이 순간, 그죠? 무슨 점에 도달했다? 그렇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맺히기 시작하니?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니까 이슬점이겠죠. 됐어. 네. 그래서 맺혀진 이 이슬방울들이 바로 구름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얘는 이슬점에 도달해. 그 이슬점에 도달한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니? 구름이 생겨요.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 바로 단열 팽창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해? 성찬, 놓친 거 있어? 괜찮아? 되겠어? 자, 이거 구름 생각 말고 또 어디에서 일어나? 단열 팽창?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뿌릴 때. 뿌리면은 온도가 네. 그래서 부탄가스통 아, 이나 뭐 이런 것들 됐어? 이거 할 때 F킬러 뿌릴 때요. 됐죠? 네. 자, 얘를 누르면요 통 안에 압력을 크게 하는 거죠. 통 안을 압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누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프레이가 들어있는 통을 누릅니다. 그 짓을 언제 하냐면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하루에 한 번은 좀 감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통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 새끼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른다는 건 압력을 크게 하는 거죠, 이 안을. 그럼 이 안에 있는 부피가 뭐해진 거야? 작아지면서 이게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원리야. 이런 원리야. 근데 이제 이 안에 그 샴푸 같은 액체가 아니고 기체가 있다. 그럼 기체가 여기서 누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안에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기체들이 밖으로 밀려 나와요. 근데 밖으로 밀려 나오는 순간 안쪽보다 밖에 압력이 뭐해지니? 내가 압력은 눌러가지고요. 안쪽은 눌러서 안쪽은 2기압을 만들었어. 그래서 S가 밖으로 빠져나왔어. 근데 밖은 몇 기압이야? 1기압.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기압이 뭐해지니?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뭐해지겠어? 커지겠죠. 순간 단열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뭐해지는 거니? 낮아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됐죠? 네, 또요. 언제 있냐면 콜라 사이다 병뚜껑 딸 때. 빵 하고 따면요. 순간 누르던 압력이 뭐해지니? 작아지죠. 됐죠? 자, 이게 작아지면 너네 기억나? 기체들을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 기체의 유해력을 높이는 방법.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다. 이거잖아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많이 녹았는데 그래서 뚜껑을 덮는 이유가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뚜껑을 빵 하고 따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지. 그러면 녹았던 기체가 다시 밖으로 뭐하니? 빠져나와. 맞아? 그래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압력이 뭐해진 거야? 작아지죠? 자, 그럼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뭐해집니까? 커지면서 나와요. 됐어? 네, 커지면서 나오면서 순간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가 생기니? 뭐가 생기겠니? 이슬점에 도달해서 물방울이 생기겠죠. 됐어? 그래서 이걸 빵하고 탈 때 이 병의 온도가 순간 낮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해됩니까? 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고요. 저한테는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렇다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주세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면서 운동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은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물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어. 그죠? 이럴 때는 이 아이의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돼. 근데 이 움직이는 물체가 됐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작은 물체가 아니고 천체야, 천체. 달 움직이잖아. 그럼 운동에너지 있겠지. 달과 같은 천체들, 지구 같은 천체들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2분의 1 질량 한 단에 공전 속도 제곱 곱하고 반으로 나누는 그거 어떻게 한다겠어? 우주 제일속도, 우주 제일속도 하면서 어느 동안 때 설명해줬지. 응? 우주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mg, h 안 구한다 그랬잖아. 뭘로 가져 있어? R분의 GM 나뉘려고 구한다 그랬잖아. 응? 실제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천체. 됐어. 네, 이 천체가 지구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가 스몰 m인 어떤 물체야? 내가 얘를 던져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까지 간다면 거기서 속력이 0이라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로 던지면 그래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우주 제2속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중력을 벗어나는 그 엄청나게 높은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너무 커서 이 위치 에너지 얼마로 한다? 0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높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0보다 작아지니까 얼마가 된다? 음수값이 된다. 맞아. 자,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원래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뭡니까? 무게죠.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h만큼 들어올려야 돼. 그래서 사람이 물체를 들어올 때 한 일이 그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커다란 물체라면요, 우리는 무게를 구할 때요, 무게의 원인, 중력의 원인은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이거 구하는 식으로 만유인력을 바꾸면 되죠. 만유인력 구하는 식. 제곱 네. R 제곱분의 뭐예요? GMM이고요. 그래서 쓸 때 이 R이 뭐예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죠? 그럼 사실은 원래 땅바닥에 붙어있던 애를 R까지 들어올린 거죠. 그럼 들어올린 거리가 얼마예요? R. 됐죠? 그래서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어요? R분의 GM. 이거죠. 근데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구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을 다양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네. 2분의 1 mv 제곱 말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지구 둘레를 인공위성이 뱅글뱅글 돌아요. 밖으로 튕겨 못 나가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은 원운동하네?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뭡니까? 90력. 그 90력을 누가 만들었어?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인력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GMM이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에 뭐가 되니? 90력. 90력 구하는 식이 뭘까? 뒤진다. R분의 MV 제곱. 그래서 이거 하나 날라가지? 이거 하나 날라가면 모습이 비슷하게 생기죠? 그럼 운동에너지 만들려면 양변에 2분의 1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체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2R분의 GM. 맞아. 그래서 천체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2R분의 GMM이야 이랬어.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천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네? 됐어? 그러면 천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해봐. 더 해봐. 마이너스 2R분의 GMM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이 크기의 관계를 유지하면 이 아이는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맞아. 그래서 천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요. 이 R분의 GMM. 됐어. 이때 R분의 GMM 맨날 쓰기 귀찮아서요. 그냥 이걸 툭 치고 뭐라고 쓴다고? 마이오 이렇게 써요. 됐어.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2분의 U. 됐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U.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행성이라고 해요. 자, 이 크기 관계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행성이 아니야. 되겠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행성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R분의 GMM으로 됐다. 맞아. 저런 거죠. 그럼 유체 운동에서 구하는 건가? 선생님 유체가 해줬는데 물도 흐르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유체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 베르누이 법칙. 큰일 났다. 얘네 던지고 하고 있다. 그게 뭐죠? 유체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2분의 1 mv 제곱 똑같아요. 근데 유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아니고 뭐 쓴다? 또 쓴다. 로그 이죠. 2분의 1 로그 이죠. 그럼 유체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mgh 대신에 m만 쓰지 말고 뭐 쓴다고? mgh. 이렇게 쓴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덩어리의 운동 에너지, 천체의 운동 에너지, 유체의 운동 에너지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할까? 2분의 3 KT. 그래서 2분의 3 상수죠? 네. K도 상수죠? 네. 그럼 결국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10번 답. 아까 그 문제. 그래서 해볼게요. 10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유도하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쓰면서 머릿속에 넣고 싶게요. 자, 기체 운동 에너지 플랑크라는 사람이 유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이거 알아요? 됐죠? 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운동량 구하는 식. 운동량도 P인데 구분하세요. 운동량 구하는 식 뭡니까? M, V 속도죠? 그래서 충격량 구하는 식.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요. 어떻게 구합니까? FTI를. 요거죠? 되겠어?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정류면체 있습니다. 정류면체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한 변의 길이가 정류면체니까 요걸 라지 L 이렇게 해보자. 되겠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실제 들어있는 기체의 개수요. 라지 N개만큼 들어있어. 됐어?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은 막 미친듯이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일 거야. 이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 V라고 치자. 이해돼?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상기체야. 자, 이 끝에서 얘가 이쪽 반대편으로 와서 탁 하고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그거 원복하는데 걸린 시간. 되겠냐? 네. 라고 합니다. 이거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물론 얘는 이 공간상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비스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우리 이거 찢어요. X축, Y축, Z축. 됐어? 그래서 이 기체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세 방향의 속도를 다 가지고 있어. VX, VY, VZ. 이 중에서 한쪽 방향만 먼저 보자. VX축만 먼저 보자. 이래? 자, VX축 방향으로요.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와서 다시 갈 겁니다. 됐어? 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됐죠? 자, 속력은 VX축만 보는 거니까 VX. 그리고 거리는 왕복거리니까 EM. 요만큼의 시간으로 왕복합니다. 납득해? 자, 그랬을 때 보면 충격량 보입니다.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네. 자, 갈 때 방향을 플러스 방향, 올 때 방향을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게요. 얘는 탄성 충돌을 하니까 갈 때 운동량을 MVX. 그래서 올 때는 뭐니? 마이너스 MVX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네, EMVX. 물론 마이너스인데 우리 크기만 쓸 거라서 마이너스 안 쓸게요. 그래서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어. 얘는 한번 부딪힐 때.
맞아? 그러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FT. 맞아? FT로 구할 거야. 자, 그러면 꼬맹아, 이때 나는 이 아이의 충격량은 FT로 구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충격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힘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T로 넘겨. T로 1로 오겠죠. 근데 그 T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됐어. 그럼 집어넣어봐. 어떻게 될까? T 자리에 집어넣으면 2L분의 VX 분이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얘가 벽면에 부딪힐 때 작용한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요. 2L분의 2mVX 제곱. 맞아? 그러면 이거 이제 약분이 될 거니까 사실은 벽면에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가 L분의 mvx 제곱이야. x축 방향으로 부딪힐 때. 근데 얘는 사실은 x축, y축, z축 다 부딪히잖아. 그랬을 때 너네 기억나?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물체의 실제 속도는 어떻게 구했어? 이거 두 개 합성해서 대각선 방향 구해야지 실제 속도 나오지? 불러. v는 뭐야? 루트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지. 근데 얘가 한 축이 더 있어. z축.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vz의 제곱만 하면 이물체 속도가 되겠지? 응? 자, 그러면 루트 없애려고요. 양변을 제곱했어요. 이거죠? 근데 이상이 지니까 x축, y축, z축의 속도가 다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x 되겠어? 그러면 이 v의 제곱은 뭐니? 3vx의 제곱으로 단순화 시켜보자. 그러면 vx의 제곱은 3분의 1 v제곱이랑 같네? 이 자리에 그거 넣자. 돼? 그러니까 vx 제곱 대신에 3분의 1 v제곱을 넣으면 3분의 1 v제곱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납득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가 힘을 받는데 나는 이걸 압력으로 바꿀 거야. 압력고요. 힘을 뭐로 나누면 돼? 면적으로 나누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걸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압력 되겠지? 자, 이 면적이 얼마야? L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걸 L제곱으로 나눠. S제곱 되겠지. 됐어? 이게 뭐라고? 부피. 아니야? 자, 힘을 구해서요.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써놓은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기체 압력. 이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L세제곱이 바로 이 아이 뭐라고요? 부피. 그리고 돌려. 부피로 바꿔놓고. 그러면 이거는 기체의 부피네. 그치? 그럼 이걸 이항해봐. 뭐 나와? P, V는 3분의 1 M, V 제곱이다. 됐냐? 근데 난 기체 운동에너지가 없죠. 2분의 3. 그럼 운동에너지를 바꾸려면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여야 돼? 2분의 1, 양들의 2분의 1을 곱해볼게. 그래서 네, 2분의 1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지? 2분의 3. 그래도 2분의 3.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래서 1분의 1 mv 제곱이라는 기체의 운동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3 pv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기체의 운동 에너지야? 근데 너 알아? pv는 뭐라고? 그럼 이 자리에 에너지 넣어도 되잖아. 불법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 요거를요 이렇게 그냥 써요. 이렇게.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분이 N, R, T야. 그치? 근데 기체 입자가 몇 개 있다고 친다면? 하나. 기체 입자가 하나이면. 그래서 네,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건 N볼기지. 2분의 3 RT. 그래서 한 개이면 뭐니? 2분의 3 RT. 이게 입자가 하나일 때면요. 그러면 이게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몰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은 뭐니? V분의 n은 입자수 n은 뭐예요? n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입자가 하나일 때는 요거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모일 때 됐어? 이렇게 넣으면 되죠? 2분의 3 RT 뭐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네, 그러면서 요거 여기가 nRT였는데요. n이 아보가드로 상수분의 입자수, 그 다음에 이게 R. 근데 입자가 하나일 때 여기가 1. 맞아? 네, 그럴 거면 요거를 뭐라고 할까? 굳이 이걸 K라고 하자. 라고 한 거야. 그죠? 이걸 K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요걸 묶어서 이제 K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바로 2분의 3 KT라고 한다.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거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것은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볼츠만 상수의 원래 의미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 값이다. 맞아? 이게 볼츠만. 그죠? 그래서 기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3 KT다로 정리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아까 10번 문제는요, 요거를 쓰는 거였어요. 맞아? 요거 세제곱. 이해되나? 이해되겠나?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3 KT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다. K의 정체가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였다. 어떡합니까? 이해되겠어요? 뭐 이런 과정이야. 그렇죠? 네, 머릿속에 잠깐 넣으시면 되고요. 이따 갔다 와서 이제 잠깐 풀게요.